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9월 28일 수요일 오후 5시 29분이고 비트코인이 어제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어제 밤 시간대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유지를 해주다가 주요 지지라인이 붕괴가 되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올린 거를 다 내리고 추가 하락까지 나오면서 지금 18.47K까지, 그러니까 18,471달러까지 내려왔고, 빠르게 반등이 지금 현재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이 빠르게 안 나온다라는 것, 바닥을 이런 식으로 1바닥, 2바닥을 찍었는데도 튕겨져 올라가는 흐름이 없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마지막 한 파동 정도의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불안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보시면 일봉상으로도 이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면서 굉장히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려놨던 거를 다 빼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음봉 마감을 했다. 이거는 절대 좋은 시그널로는 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구간의 꼬리를 다시 먹어주게 되면은 단기간으로, 그러니까 저점 더 이상의 이제 저점 이탈 없이 단기간에 이 윗꼬리까지 먹어주게 되면 2400달러 정도까지만 회복을 해주게 되면은 이 꼬리 부분을 먹었다라는 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꼬리 추세대로 그 다음에 이제 터진 하방의 거래량의 압력을 그대로 받아서 빠르게 꼬리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직전에 저점 이탈까지 나오면서 크게 빅쇼트로 좀 빠질 수가 있겠다. 그랬을 때 16,000에서 15,00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좀 불안한 위치까지 지금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영상에서 이 정도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나오다가 재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관점 자체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좀 강하게 때려 맞고 추가 하락까지 나온 상황에서 반등이 현재 좀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은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올린 거를 다 내린 이 봉의 형태가 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일봉상으로. 결국엔 이런 윗꼬리를 달았다, 그것도 음봉 마감을 했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런 윗꼬리단 음봉 이후에 추가 하락, 윗꼬리단 음봉 이후에 추가 하락, 윗꼬리단 음봉 이후에 추가 하락,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런 꼬리 무빙, 윗꼬리 무빙들이 이런 저점에서조차 이런 윗꼬리 무빙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는, 이것도 이번에도 이번 그 대추세 저항 라인을 맞고서 여기를 극복을 하지 못하고 한 팔을 더 내려게 되는 이런 그림이 최악의 경우에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좀 위험한 구간이고,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조금 단기적 대응, 위아래를 결국에는 조금 발라먹는 매매를 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추세가 상승장세로 돌아서려면 일단 금리 인상이 좀 멈춰주는 흐름이 나와줬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9월에도 75b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이고, 11월에도 원래 당초에는 25bp 정도 인상을 예상했었지만은 지금 50bp, 거기다 75bp까지도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고 유례 없을 정도로, 이거는 명백한 연준의 실수라고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돈을 너무 무자비하게 너무 많이 풀었다, 그리고 그거를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와서 금리를 올리면서 뭐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데, 물가 잡다가 지금 기업들 다 망하게 생겼고 지금 달러만 강세를 치고 있지, 지금 원화, 엔화, 유로, 파운드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미국 혼자만 살자고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이제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파가 과연 좀 어디까지 갈 거냐, 언제쯤 이제 시장에 조금 안도 랠리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쳐다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다방면으로 나스닥, 달러,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까지 좀 분석을 해보면서 결국에는 지금 바닥이 근접한 건 맞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지점, 이 발바닥 찍고 반등 나오는 그 반등이 터질 수 있는 최저점 구간에서는 또 매수가 또 들어가야지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어제 11시 11분입니다. 11시 14분, 15분 때 여기 이탈하면 추격숏이다, 여기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무조건 추격숏이고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다 분석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여기 계속 지지했고 어제 11시까지 차트 올려놓고 안 뺐어요. 안 뺐는데 저는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관점이었고, 그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조정 주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관점이었고, 그 조정의 범위는 바로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 11시 15분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11시 15분 요때죠. 요때 요 라인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 깨면 안 되는 자리였어요. 여기는 딛고 올리고 여기서도 계속 몇 번을 지지했습니다. 몇 번을 지지했던 자리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면은 여기서는 숏을 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도 없이 여기서 롱 잡다가 많이 이제 깨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상당히 크게 숏이 나오고 아침에 이제 저희도 이제 반등으로 좀 먹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추가 숏이 터졌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지지 라인 이탈 시에 숏 관점을 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결과 숏으로 이렇게 수익이 났죠. 숏 102% 수익, 161% 수익, 요런 식으로 카톡방에서 좀 수익이 났는데 예상치보다 크게 빠진 거는 맞습니다. 저도 일단은 비트가 올라가길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심하게 좀 숏으로 빠지는 게 굉장히 조금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가 차트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은 일단 여기 고점은 넘겨놨다. 예, 여기 고점을 일단 뚫어놨다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여기 18,125달러 찍고 그 다음 저점 결국에는 이 18,255를 좀 지금 아직까지는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결국 여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 직전에 18,125달러를 다시 보러 가게 되는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지지라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 저점 찍고 간신히 여기서 저점 이탈했지만은 그래도 반등을 쳐준 지점인데 여기를 다시 간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거를 깼을 때 여기서 찍은 최저점 17,600포인트까지도 밀리는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 그걸 또 뚫고 내려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밤의 무빙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켜오던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또 크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대자 추격숏이 가능하겠죠. 여기서 또 숏으로 들어가면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요 구간이나 이런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발라먹을 건지 아래로 발라먹을 건지에 대한 차트 분석 내용까지도 다 저희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 저희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카톡방 주소, 코인타임즈 특급 정보방 100% 무료방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잡아드리는 정보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방에 고수분들이 또 굉장히 많고 다 정보를 공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영상 찍기 전에도 4시 7분에 쇼타점 잡아드렸죠. 여기서 잡아드리자마자 쭉쭉 빠지면서 수익이 났고, 이런 식으로 바로 또 9%, 28%, 10%, 4%, 11% 이렇게 좀 수익을 챙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롱 반등이 안 나오는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꺾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정점 이후로 계속 숏을 잡아들이면서 지금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들을 받아 가시면서 현물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먹을 게 있을 때 하루에 그래도 10%라든지 20%, 30%, 어제는 이제 160% 이런 수익까지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전략이 지금은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시면은 초보분들도 다 쉽게 따라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스닥 상황을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선물이 일봉상 음봉 뛰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고, 지금 여차하면 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 11,000포인트까지 이탈이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도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꼬리 먹어주면서 좀 반등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저항을 뚫지 못하고 크게 내려봤고 지금도 하락 추세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만 나름 선방을 했고 그 외에 다른 빅테크 주식들은 다 하락을 했고,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폰 이제 14가 잘 팔릴 거로 예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수요가 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증산하려고 했던 거를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아이폰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주라든지 특히나 이제 LG 이노텍 주가가 10% 급락하는 등 국내 주식들도 오늘 많이 떨어졌다. 지금 2.45%
코스닥은 3.4%가 떨어지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 지금 반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정말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스닥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인데 여기를 뚫리게 되면은 사실 여기까지 좀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좀 들어가거든요. 지금 나스닥 차트 역사상 엄청난 폭의 지금 하락폭입니다. 지금 이 정도 하락폭은. 그리고 그와 반대로 달러는 또 최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달러 최고점을 또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막판 피날레 빔인 척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음봉 꼬리를 먹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까지 좀 나와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1달러에 1443원 역대급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를 잠깐 보면 이 코스피도 지금 어쨌거나 우상향하는 기조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노란 추세선을 저점 삼아서 계속적으로 딛고 올리는 식의 이 추세 상승을 이어오다가 여기서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코로나 이후에 요 당시에 코로나 이후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그 상승분을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전에 여기서 여기까지 뺐던 구간이 마이너스 57%를 뺐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뺐을 때 마이너스 44%,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34% 정도 빠진 구간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 노란선을 딛고 좀 항상 올려왔던 게 좀 사실이고 이 노란선에 터치했을 때가 그래도 이제 역사상 최저점 구간이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었고 이 노란선 부근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역대급 상승을 맛볼 수가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들어올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린 폭의 크기가 사실 이 이전의 상승폭들 여기서 여기 올린 거랑 여기서 올린 여기 올린 거랑 비교해봤을 때 정말 역대급으로 수직으로 올려놓고 지금 수직으로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노란선까지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건 물론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노란선까지는 가지 않고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거의 바닥에 좀 근접을 한 게 아니냐, 좀 요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코스닥 코스피도 이 정도로 내려오고 반등하는 척 했다가 지금 굉장히 크게 내려 박았는데 자, 이 정도 폭의 하락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조금 가까워진다. 한 파 정도 더 내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는 좀 바닥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바닥권에 들어왔으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은 나오기 마련이고. 자, 그리고 보시는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요 코스닥 차트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은 이런 구간, 크게 빠진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반등은 좀 세게 터졌었고 그거를 지금 다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여기 이 매물대 라인까지도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물론 코스닥은 잡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은 어쨌거나 코스닥도 여기서 좀 더 내려오면은 이제 바닥이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닥이 잡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은 이제 거의 다 온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딱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 바닥, 여기를 딛고 올린 자리까지 여기서 이제 아름답게 반등을 해주면서 그래도 좀 연말 랠리를 쳐줄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 깨고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겠죠. 뭐가 됐든 저는 반등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뭐 IT 버블, 무슨 닷컴 버블 시대랑 지금을 비교하는데 닷컴 버블은 그야말로 실체가 없었고, 여러분들 그때 뭐 그야말로 무슨 인터넷 웹사이트만 만들어서 회사 하나 갖다 붙이면은 뒤에 www.com만 붙이면 날아가던 시대, 허상이었죠. 그거는 실체가 없었고, 지금은 여러분들 회사들의 실체가 명백하게, 나스닥 기술주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명백한 실체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고, 실체가 있는 기업과 실체가 없는 기업을 비교를 하면서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비교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닷컴 버블 때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것도 저는 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저점 갱신이 나오더라도 저는 10,000포인트 정도에서 요 정도 라인이 되겠죠. 요 정도 라인, 여기 맞고 떨어진 저항 라인,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항 라인은 또 내려올 때 강력한 또 지지 라인으로 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 딛고 올라가는 그림도 나스닥이 좀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은 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나스닥 저점을 깨게 되면은
비트도 저점 깨고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게 되는 순간부터 비트도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려면은 달러가 좀 빠져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달러가 지금 고점 맞고 좀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이 고점 돌파를 또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나스닥은 또 밑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이 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좋은 그림은 여기서 고점 돌파했지만 여기 음봉을 극복하지 못하고 좀 흘러내리는 이런 그림만 나와줘도 비트코인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나스닥이 열리면서 밤 시간대에 또 변동성이 좀 많이 터지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자면은 요 구간이라든지 큰 하락 이후에 요런 이제 횡보 구간, 큰 하락 이후에 요런 횡보 구간과 큰 하락 이후에 지금의 횡보 구간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 이후에 잘 나온다면은 반등이 요런 식으로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달러가 또 고점 돌파를 하고 나스닥이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1차 하락, 2차 하락, 3차 하락을 보여주고 요런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이렉트로 저점 갱신하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지는 그림보다는 여기서 어느 정도 올려줬다가 빼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만약에 요런 저점 깨는 그림이 나오면 롱을 또 봐야겠죠. 어느 정도 저점 잡기 롱 들어가서 좀 수익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숏을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먹는 시나리오도 지금 다 짜져 있는 상황이고, 오늘 굉장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롱 잡고 수익을 잘 냈었고, 여기서도 숏 들였습니다. 여기서도 숏 들여서 어느 정도 수익 났었고, 계속적으로 변곡점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좀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변동폭이 지금은 작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익은 이따 저녁장 때 좀 많이 내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지금 너무 움직이지도 않는 현물 쳐다보시기보다는 최대한 그래도 위아래로 타점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 내는 이런 거 좀 하시면서 조금 복구하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들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추천드려가지고 요 구간에서부터 알트들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구간에 쭉 올라가면서 알트를 어제, 자, 이런 식으로 최근 추천드렸던 에이다, 도지, 엑시 1인치 많이 올라갔죠. 아발란체 요런 거 다 수익권 들어갔고, 이더리움도 수익권 들어갔는데, 일단 다 팔아라, 어느 정도 팔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면 비트 눌림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오후 5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비트 눌림 나올 수 있다. 어차피 눌리면은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면 되니까 일단 수익 난 거는 좀 상당 부분 좀 팔면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리고 나서 저녁 때 이런 식으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 알트도 오늘 보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잘 잡아드렸고, 197만원에서 1차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하고 지금 눌리잖아요.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또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비트가 불안하니까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다가, 이 이더리움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정도까지 푹 빠진다, 자, 그럼 160에서 140만원대의 이더리움 가격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은 결국에 여기 딛고 이렇게 갔듯이 딛고 가는 그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어쨌거나 우리는 저점에서, 그러니까 현물 입장에서는 저점을 잘 잡아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그리고 현물은 청산이라든지 펀비라든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장기로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장기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어차피 장기로 들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쏜다. 이거 엄청난 빙하기 이후에 이렇게 쏘잖아요. 이 이후에도 엄청난 빙하기가 올 수도 있죠. 그러다가 어차피 24년 반감기가 있고 23년에 한 후반부터 이제 금리 내린다 이런 소리 나오면은 또 나스닥이고 투자시장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물이 입장에서는 너무 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올라가면은 좀 팔아야죠. 올라가면 좀 팔고 내려가면 또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더리움 기반의 어떤 그 알트코인들도 이 구간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다 하고, 좀 내려오면은 또 상황 봐서 다시 사면 되죠. 그럼 올라가면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제대로 된 불장 느낌이 나면은 조금 한 달, 두 달 홀딩 하면은 또 50%, 100%씩 수익이 꽂히는 게 또 현물이기 때문에 그런 장세가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세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이 박스권 횡보 장세에 하락 리스크가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하락에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숏 배팅도 좀 하면서 좀 유연성 있게 매매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무작정 지금 업비트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이 마진 거래가. 오히려 현물보다 안전해요, 여러분들. 손절을 그냥 딱 걸고 하기 때문에. 자, 그나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알트들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폴리메스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구간에서 오늘 비트 빠지는데도 안 빠지고 버텨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상당히 거래량 터트려주고 여기서도 거래량 터트렸다. 여기 매물대 지금 먹으로 들어왔고 다 먹은 구간에서 이제 여기 돌파 나오게 되면은 500에서 550원까지 폴리메스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데, 빨리 돌파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 끄는 거 보니까 한번 꺾이고 돌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폴리메스. 그래서 요 폴리메스는 여기 360원은 이탈을 하면 안 되고, 얘가 상승 추세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려면은 이 추세선 타고 가야죠. 이 추세선 타고 이제 계속 가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판 쏘고 죽는 그림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360짜리는 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자, 그리고 위믹스도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위믹스도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강조 드렸었고, 이 정도 빠졌으면 한번 올라갈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위믹스 대표 장영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위믹스 3.0의 확장성을 강조를 하면서 위믹스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도 이제는 생태계를 계속적으로 좀 확장을 하고, 그 생태계 내에서 위믹스 달러가 어떤 좀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펌프질을 하면서 위믹스가 또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그래도 대표이사가 저렇게 자사의 코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잘 밀어주면서 월에 5천만원씩 또 사는 것도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죠. 저 잘하고 있는 거고, 홍보를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거고, 무엇보다 이 위믹스라는 거는 위메이드라는 게임 개발사가 진정한 실체가 있고, 게임을 진짜 실제로 만들고 있고, 또 미르4라는 히트작도 나름 갖추고 있고, 앞으로 나올 게임들이 제대로 글로벌 히트 하나만 쳐도 그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또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정도로 빠졌으면은 사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반등이 나오고 있죠. 뭐 이거 올라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믹스 현재 시가총액 3,300억대, 굉장히 낮은 시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메이드라는 게임사가 뒤에 있는데 이 정도 상승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길게 들고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의 추세 반전을 가져갈 수 있다. 4,000원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여기 매물 라인까지는 먹는 그림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오타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거래량 여기서 상당히 많이 터뜨리면서 양봉 세우고 추세가 안 꺾이고 있죠. 자, 이러면은 이 아이오타도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예요. 여기만 손절 잡고 여기 이제 425라인, 요 라인만 안 깨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아이오타도 여기 지지받고 2차 3차 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쏘고 내릴 거였으면은 진작에 다른 잡코인들처럼 이런 식으로 좀 내렸어야 되는데, 얘 느낌이 알고랜드랑 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알고랜드도 요날 거래량 터트리는 양봉 세워진 첫날 제가 이상하다 느껴가지고 바로 추천을 드렸었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고, 마진으로 여기서 200%까지 수익을 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추세가 안 꺾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아이오타도 지금 느낌이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이오타도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이 상승의 초기 단계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아이오타도 결국에는 여기 벽 483원 벽을 지금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500원 이상까지 쳐주고 좀 죽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스테픈도 지금 차트가 오늘 비트 빠지는데도 이런 식으로 아랫골이 양봉을 그려주고 있다. 요 스테픈도 지금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고, 올라간 게 없죠. 스테픈도 길게 보면 쭉 여기 상장하고 나서 계속 빠져놓고 밑바닥에서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충분히 한번 펌핑 주고 이렇게 죽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고 그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비트가 이제 나락을 가고 있는데 알트를 매수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비트가 이렇게 바닥을 찍는 이런 구간에서 알트들을 추천을 드렸었고, 비트가 올라가면은 이제는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팔고 나니까 또 떨어지고, 그럼 또 조만간에 2, 3일 한 일주일 정도 추세 보면서 저점 바닥 잡히는지 아니면 바닥 깨고 이런 식으로 휩소 그리면서 올라온다든지,
휩소를 그리게 되면은 이것 또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바닥을 뭐 무한정 깨고 비트코인이 10,000달러를 가고 뭐 5,000달러를 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는 뭐 여기서 이 정도 빼고 이 정도 뺐지만은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 빼는 것도 힘들다. 이 정도까지 빼는 것도 힘들고 아마 이 구간에서 여기서 여기 올린 상승폭 있죠. 요 정도 최악의 경우에 요 정도 빠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 그랬을 때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원화 기준에 2천만 원 정도 빠지는 그림이 나오는데 최악의 경우에 요런 식으로 바닥 찍기가 나오면서 2천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그려주고 튕겨 올려가지고 그림이 나오면서 이제 요 구간에서 좀 횡보하다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 물론 이런 그림이 나오기를 바라지 않죠. 요 구간에서 딛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나스닥 차트가 너무나 안 좋고 달러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트는 충분히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바닥을 깨고 지하실 잠깐 보고 올라올 건지 요 바닥에서 얌전히 그냥 올라가 줄 것인지는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에 조금 달려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의 대응 방법도 저희는 다 그냥 짜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이렇게 수익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나스닥 살펴보면 뭐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좀 안 좋고 오늘 밤에 과연 또 저점 이탈을 할 건지. 자, 오늘 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전 저점을 깨는 그림이 지금 나오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여기를 깨게 되면 좀 상당히 또 패닉셀이 많이 나올 텐데 극도의 공포감이 또 시장을 형성을 할 것이고 지금 수요일에 이 정도 공포감을 보여주면은 결국에 금요일까지 그 하락 분위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빠지고 빠르면 다음 주 정도 반등하는 그런 장이 좀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힘든 그런 한 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하락에 대비해서 뭐 여기서 지금 손절을 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이제 반등을 이제 바라야 되는 입장이고 최대한 저점에서 물타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든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그리고 비트도 마찬가지죠. 나스닥이 올라가줘야 되고 달러가 꺾여줘야 된다. 자, 달러 주봉입니다. 주봉상으로 최소 음봉이 떠줘야 달러도 이제 죽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달러도 지금 강세고 그에 따라서 나스닥이 저점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비트도 결국에는 이번에 저점 갱신을 또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뭐 숏으로 먹는 구간, 롱으로 먹는 구간 최대한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추세상으로는 충분히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늘 저녁 장도 좀 숏 추세 위주로 좀 수익을 내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플 차트를 좀 살펴볼 텐데 이 리플이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현재 리플 주봉이고 주봉상으로 지금 역대급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양봉을 세워주고 지금 음봉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자, 근데 이 그림이 좀 어느 부분이랑 좀 흡사를 하냐, 큰 하락 이후에 횡보 이후에 나오는 장대 양봉이 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그림, 요때나 요때 그림 그리고 이제 요때 그림이랑도 우리가 맞춰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일단 이때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요 구간 아니면 요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리플 소송이 12월에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 스케줄이 좀 잡혔고 소송에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리플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비트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플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도 리플이 먼저 쏘고 죽고 쏘고 돌파가 나오고 이런 구간에서 다른 알트들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작년에 불장의 신호탄을 알려줬던 게 또 리플이었거든요. 여기서 먼저 이렇게 올라갔었기 때문에 요때가 2020년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는 리플이 조금 빨리 움직여줬다가 이때 이제 소송 문제가 걸리면서 또 내려박았다가 리플 펌프 앤 홀드 운동이 일어나면서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말도 안 되게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쭉쭉 빠져서 바닥 다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리플이 좀 심하게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리플도 이번에 한번 어느 정도 좀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충분히 더 내려오게 되면
어느 정도 내려온 구간에서 좀 기술적 반등이 이런 식으로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도 어느 정도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주목을 좀 해볼 만하다. 근데 워낙 또 리플은 시총도 크고 움직임이 또 제한적이고, 물론 나올 때는 또 혼자 독자적으로 독주하는 움직임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독주를 좀 했었죠.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여줬고, 저점 대비 70%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줬죠. 화끈하게 나름 보여주고 지금 이제 좀 눌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 움직이던 코인이 움직여준다라는 거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리플도 어느 정도 좀 눌리다가 요 구간에서 요런 식으로 23년이죠. 여기 23년 정도 넘어가고 24년 정도 되고 뭐 그런 구간에서 충분히 요런 지점까지도 가능하지 않냐.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소송 결과만 좀 좋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불장이 또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 불장이 돌아오게 되면은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 에이다, 도지코인, 뭐 아발란체, 샌드박스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겠죠. 돌아가면서 조금 시간은 아직은 아닐 수 있다. 아직은 아닐 수 있어도 결국에는 얘네들도, 이런 알트코인들도 다 한 번씩 돌아가는 장이 나올 거고, 그러려면은 일단은 이 금리 인상, 지긋지긋한 금리 인상부터 좀 마감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세가 들어가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가 들어가고, 러시아 전쟁도 좀 끝나고, 요런 식의 어느 정도 좀 글로벌 경제가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점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은 굉장히 조금 불안불안한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각종 투자 시장의 모든 지표들이 현재 바닥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이제 여기서 딛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바닥을 한 번 더 뚫고 지하실을 내려갔다 올 것이냐, 이 문제지 지금 바닥인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장세, 이런 불안한 장세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 그때그때의 움직임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고래 마인드, 뭐 최근에 이제 마이클 세일러도 추가 매수를 했고 3번 고래도 추가 매수를 했듯이, 뭐 비트 어차피 올라갈 건데 지금 경제 상황 안 좋으니까 1파, 2파, 3파로 빼는 것까지 보고, 뭐 빠지는 구간에서 그냥 더 사놓으면 어차피 올라갈 거다. 요런 마인드로 장투로 들고 가시면은 좀 마음이 한결 편하시지 않겠냐. 리플도 마찬가지고 비트도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저는 리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전 도지코인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위믹스도 마찬가지고, 샌드박스 다 좀 실체가 어느 정도 있는 코인들. 다만 이런 잡코인들에 대해서는 뭐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쿼크체인 이런 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 리스크 이런 거 없어진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르고가 어느 날 없어진다든지 아크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메이저 코인들은 앞으로 좀 계속 운영을 하면서 생태계를 확장을 하면서 일을 할 거고, 위메이드도 게임을 계속 만들 거고, 뭐 보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알고랜드도 지금 11월에 월드컵도 있고, 계속해서 이런 그 블록체인 생태계가 커져가고 있고, 이 비트코인 시장에 흘러 들어오는 돈도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지금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요런 식으로 언젠간 또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시대도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현물보다는 위아래로 수익이 가능한 선물 트레이딩이 좀 단기적으로 지금 시점에는 맞지 않겠냐.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비트가 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고 있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입니다. 여기 깨면 숏 들어가야죠. 추격숏 나갔죠. 숏 여기서 6시 15분에 정확히 숏 들어가라 말씀을 드렸고, 쭉 빠지면서 수익이 났죠. 여기서 진입해서 쭉 빠지고 바로 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숏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하락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발 동동 구르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빠지면은 숏, 올라갈 것 같으면 롱 잡고 수익을 보시자. 지금 방금도 몇 분 만에 48%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에도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100% 무료니까 들어와서 같이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저녁 마찬가지로 또 굉장히 큰 좀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저점 갱신이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건강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차트 분석이라든지 타점, 맥점, 시장 분석은 저희가 하겠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이 구간을 깨고 또 하방 이탈이 나올지, 아니면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갑자기 빅롱이 터져줄지,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죠, 여러분들.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빠질 것 같으면은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올라갈 것 같으면 또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 좀 더 좋은 내용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